남자친구에게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I can't contact my boyfriend all of a sudden. 자, 주어 동사 먼저 뽑겠습니다. 누가 연락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영어에서 사라진 I를 빨리 말하고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라는 동사에 해당되는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한국어에서 누구누구에게 연락하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는 contact somebody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락이 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은 cannot contact someone이 되는 거니까 can't contact를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contact who의 대상이 되는 남자친구를 붙여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can't contact my boyfriend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갑자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suddenly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구어체에서는 좀 더 부드럽게 사용할 때는 all of a sudden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누르시면 저와 계속 함께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제 남친에게 이 캐럿 다이아 반지를 받았습니다. I've got a 2-carat diamond ring from my boyfriend. 자, 2캐럿 다이아몬드 받았으니까 기분 좋겠습니다. 주어 동사 먼저 보겠습니다. 한국어에서 사라진 주어를 영어에서는 반드시 살려야 된다 그랬죠? 내가 받은 거니까 I를 꼭 살리시고 받다라는 동사를 떠올리셔야 돼요. 근데 받다라는 거를 receive라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 receive라는 것은 뭐 우편물을 전달받다, 그 다음에 이메일을 전달받다, 좀 딱딱한 느낌의 받는 거니까 일반적인 회화체에서는 get 동사를 쓰는 거죠. 자, 이제 시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받고 나서 시간이 흘렀고 지금 말하는 거니까 have got 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받는 대상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carat diamond ring을 바로 동사 뒤에 말씀하시면 돼요. 자, 한국말에서는요, 제 남친에게가 제일 먼저 나왔죠. 근데 영어에서는 가장 덜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덜 중요한 거는 최대한 나중에 말하는 게 편해요. 왜냐하면 뼈대부터 말하는 연습이 익숙해질 때까지는요. 그래서 from my boyfriend를 제일 마지막에 붙여서 말하면 됩니다. 저는 수중에서 다이빙 도중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I proposed while diving underwater. 주어 동사 먼저 뽑아 볼게요. 누가 한 거죠? 제가. 프로포즈 한 거죠. 그래서 이 개념 먼저 픽스 시키고 진행하겠습니다. 영어로 프로포즈 하다라는 동사는 그냥 propose라는 동사 쓰시면 돼요. 이 propose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자체가 그냥 청혼하다라는 의미도 있으니까 그대로 I proposed 라고 먼저 말하고 시작하시면 돼요. 이제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수중에서 라는 개념과 다이빙 도중이라는 말을 해야 되겠죠. 근데 뭐부터 얘기할까요?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영어는 항상 제가 작은 개념에서 큰 개념으로 확장한다 그랬죠. 근데 지금 이거 보시면 다이빙이라는 개념과 수중이라는 개념이 거의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 똑같은 범위를 가지기 때문에 이때는 어느 거를 써도 먼저 써도 어색하지가 않아요. 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while diving underwater 이라고 말해도 되고 그 다음에 underwater while diving 이렇게 순서로 말해도 돼요. 둘 다 어차피 부사처럼 썼기 때문에 동사 뒤에서 추가로 설명할 때 말하는 건데 이때 순서는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걸 먼저 써야 된다라는 걸 쓰지 않아도 돼요. 됐죠? 다음 상급자 표현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지금 이 while diving이라는 것은 while I was diving 이 부사 역할을 하는 부사절에서 똑같은 주어인 I 사라지고 그 다음에 was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diving만 남았어요. 그래서 while diving이 된 분사구문이에요. 이 자세한 거는 또 상급자 레벨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이 while diving이 부사 역할을 한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차는 경부고속도로에서 시속 30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This car can speed up to 300 kilometers per hour on the Gyeongbu Expressway. 주어 동사 먼저 뽑겠습니다. 이 차가 속도를 내는 거죠. 그래서 this car can speed를 가장 먼저 말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천천히 생각하고 나머지 말하면 되는 거예요. 경부고속도로에서 시속 300km까지의 개념을 말해야 되는데 뭐 먼저 써야 될까요? 자,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영어인데 떠올려 보세요. 자, 속도를 낼 수 있다라고 말했으니까 네, 속도에 관한 것이 바로 다음에 나와야 문장이 자연스럽죠. 그래서 시속 300km까지에 해당되는 up to 300 km per hour를 먼저 쓰시고요. 경부고속도로는 그 다음에 쓰시면 돼요. 자, 그 전에 주의할 거. 우리가 흔히 뭐뭐까지라는 개념 말할 때 그냥 to만 떠올리죠. 틀린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2시부터 5시까지 그러면 from 2 to 5 이렇게 말하시고, 근데 속도라는 개념은 이 저속에서 점점 고속으로 올라가는 개념이죠. 그럴 때는 up to를 쓰면 돼요. 그래서 뭐 up to 300km까지니까 300 km per hour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고, 또 예를 들면 30%까지 세일해 드립니다 라는 개념도 20% 세일할 수도 있고 25% 세일을 해줄 수도 있고 30%까지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점점 올라가는 숫자 개념이니까 이때도 discount up to 30% 이렇게 쓰는 겁니다. 미국 백화점 가면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이제 남은 개념은 경부고속도로 하나죠. 장소적 개념일 때 전치사구 쓴다 그랬죠.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바퀴가 맞닿은 채로 자동차가 붕 고속도로 위를 달리죠. 그래서 이 on 개념 쓰라 그랬죠. expressway와 highway 두 개념 떠올릴 수 있는데 expressway로 가겠습니다. 의미 차이 크게 없어요. 그래서 on the 경부 expressway라고 말하면 됩니다. 카카오는 골목 상권 확대 사업을 철수합니다. Kakao is withdrawing its business to expand to the local businesses. 자, 주어동사 뽑겠습니다. 카카오가 철수하는 거죠.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카카오라는 단어를 먼저 말하고 철수하는 개념인 withdraw라는 withdraw를 말하면 되는데, 이 철수합니다라고 했는데 결국에 이 철수하는 것은 지금 당장 말하는 시점에 철수 바로 들어가는 거 아니죠. 네.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철수한다라는 걸 철수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확정된 일이죠. 그래서 이때는 가까운 미래를 표현할 수 있는 거는 현재 진행형으로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좀 더 매끄러운 표현이 되니까 is withdrawing 이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골목 상권, 확대 사업 이 두 가지를 말해야 되는데 동사와 가장 가까운 게 뭐죠? 네, 확대 사업이죠. 그래서 it's business to expand를 먼저 말하시고 골목 상권을 말해야 돼요. 자, 이 개념 말하기 위해서는 전치사구를 사용합니다. to the local businesses 라고 표현을 하시면 돼요. 결국에 골목 상권이라는 개념은 우리 한국어 개념이죠. 그래서 이걸 영어로 바꿀 때는 골목, 뭐 이런 골목, alley,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각 지역의 작은 가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우리는 영어로 local business라고 불러요. 자,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문장 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 컨텐츠에 예문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언제나처럼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또 찾아오겠습니다. Stay tuned for next videos. I'll see you guys soon.